이번 영상은 20부작 정규 시리즈가 끝난 뒤 올리는 번외편입니다. 시리즈 6번째 영상, 실제 개선 사례에 구독자께서 댓글로 의견을 주셨는데 그 내용 토대로 추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최적화 175입니다. 댓글 내용은 생산량은 33% 증가했지만 8시간 정규 근무와 2시간 잔업 150%의 임금 지급 조건이 다른데 같은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계산한 것 아닌가? 잔업수당을 반영하면 BEP 라인도 2시간만큼 옮겨가야 하고 실제 생산성은 33%가 아니라 25%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 날카로운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는 현장에서 가끔 혼선이 있는 두 가지 개념, 물량 기준 생산성과 원가 기준 생산성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개념을 분리해서 정리하고 33%와 25%라는 두 숫자가 왜 서로 틀린 게 아니라 같은 현상을 다른 각도에서 본 것인지를 계산으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물량 기준 생산성과 원가 기준 생산성의 차이. 2. 잔업수당 구조와 라인 인건비 계산. 3. 33%와 25%. 두 숫자가 동시에 많은 이유. 4. BEP 손익분기점 개념과 SMV 개선이 BEP에 미치는 영향. 5. 원가 관점. 생산성 관리를 위한 체크리스트 8가지. 6. 핵심 Q&A 5가지. 7. 결론 및 요약. 1. 물량 기준 생산성과 원가 기준 생산성의 차이. 생산성이라는 단어는 하나지만 실무에서는 최소 2가지 다른 기준으로 쓰입니다. 첫 번째는 물량 기준 생산성입니다. 같은 시간에 몇 피스를 만들 수 있는가를 봅니다. SMV, GSD 분석, 편성 효율 같은 지표가 여기 속합니다. 6번째 영상에서 다룬 33%는 이 기준입니다. SMV가 16분에서 12분으로 줄면 같은 인원과 같은 시간으로 33%더 많은 피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계산에는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간당 몇 개를 만드는지만 봅니다. 두 번째는 원가 기준 생산성입니다. 그 물량을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가를 봅니다. 여기에는 정규임금, 잔업 할증, 부자재비, 간접비 같은 비용 요소가 들어갑니다. 같은 물량을 만들어도 정규 시간에 만들었는지 잔업 시간에 만들었는지에 따라 원가가 달라집니다. 이 두 기준은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합니다. 물량 기준은 능력이 얼마나 늘었는가를 답하고 원가 기준은 그 능력을 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가를 답합니다. 댓글의 질문은 이 두 번째, 원가 기준 쪽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기준이 서로 경쟁하는 숫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가 맞으면 다른 하나가 틀리는 관계가 아니라 같은 개선을 서로 다른 단위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이 관계를 이번 영상에서 숫자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2. 잔업수당 구조와 라인 인건비 계산. 베트남을 포함한 대부분의 봉제 생산국에서는 하루 8시간을 정규 근무로 보고 그 이후 시간은 잔업으로 분류해 할증 임금을 지급합니다. 할증률은 국가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150%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6번째 영상에서 사용한 조건을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1개 라인 40명, 하루 10시간 근무, 편성효율 85%입니다. 10시간 중 8시간은 정규, 2시간은 잔업입니다. 작업자 1명의 하루 임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편의상 시간당 정규 임금을 1단위라고 부르겠습니다. 정규 8시간을 일하면 1단위씩 8번, 그러니까 8단위의 임금이 발생합니다. 잔업 2시간은 할증률 150%가 적용되므로 1단위에 1.5배씩 2시간, 즉 3단위가 됩니다. 이 둘을 더하면 작업자 1명이 하루에 받는 임금은 8단위와 3단위를 합쳐 11단위가 됩니다. 이 라인에는 40명이 배치되어 있으니 1명당 11단위씩 40명분을 곱하면 라인 전체의 하루 인건비는 440단위가 됩니다. 이 440단위는 그날 라인이 몇 피스를 만들었는지와는 상관없이 정규 8시간과 잔업 2시간을 채우기만 하면 똑같이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다음 단계 계산의 핵심 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3. 33%와 25%. 두 숫자가 동시에 맞는 이유. 이제 이 440단위를 물량으로 나누어서 피스 하나를 만드는 데 드는 원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개선 전 SMV 16분 기준 생산량은 앞서 6번째 영상에서 계산한 대로 1275피스였습니다. 440단위를 1275피스로 나누면 피스 하나당 인건비는 약 0.345단위가 됩니다. 개선 후 SMV 12분 기준 생산량은 1700피스였습니다. 같은 440단위를 1700피스로 나누면 피스 하나당 인건비는 약 0.259단위로 줄어듭니다. 이 둘을 비교해보면 피스당 인건비는 약 2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납니다. 댓글에서 나온 25%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계산 과정을 잘 보시면 이 25%는 잔업 할증률 150%를 특별히 반영해서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440단위라는 총 인건비가 개선 전후로 똑같이 유지된 상태에서 나누는 물량만 1275피스에서 1700피스로 늘었기 때문에 나온 숫자일 뿐입니다. 사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수학 관계입니다. 총 비용이 고정된 상태에서 물량이 얼마만큼 늘어나면 단위당 비용은 항상 정해진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이번 사례처럼 물량이 33.3% 늘어나면 단위당 비용은 25.0% 줄어듭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물량이 2배로, 그러니까 100% 늘어나면 단위당 비용은 정확히 절반, 50%만큼 줄어드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량이 33% 늘어난 것과 단위당 원가가 25% 줄어든 것은 서로 다른 두 가지 개선 효과가 아닙니다. 하나의 같은 개선을 물량이 얼마나 늘었는가라는 관점과 비용이 물량 하나당 얼마나 줄었는가라는 관점, 이렇게 두 가지 각도에서 각각 표현한 것뿐입니다. 잔업 할증이 100%든 150%든 200%든 상관없습니다. 정규 시간과 잔업 시간을 합한 총 인건비가 고정된 상태에서 물량만 늘어났다면 이 25%라는 비율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할증률이 달라지면 바뀌는 것은 440단이라는 절대적인 금액이지 33%와 25% 사이의 관계는 아닙니다. 따라서 댓글의 결론, 잔업수당을 반영하면 생산성을 25%로 다시 봐야 한다는 물량 기준 33%가 틀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가 기준으로 보면 25%라는 또 하나의 정확한 숫자가 나온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두 숫자 모두 맞습니다. 다만 서로 다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4. BEP 손익분기점 개념과 SMV 개선이 BEP에 미치는 영향. BEP는 매출과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 즉 그 이상 생산해야 이익이 나기 시작하는 최소 생산량을 말합니다. 봉제 라인 단위로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은 구조입니다. BEP 생산량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인건비는 대부분 고정비 성격을 갖습니다. 정규 8시간과 잔업 2시간을 채우기로 한 이상 그날 몇 피스를 만들든 440단이라는 인건비는 거의 그대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SMV가 개선되어 물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인건비 총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인건비로 만들어내는 물량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 구조에서 SMV 개선이 BEP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같은 CM 단가라면 SMV 개선으로 피스당 원가가 낮아지므로 손익분기를 넘기고 남는 이익 구간이 넓어집니다. 즉, BEP를 통과한 이후에 수익성이 좋아집니다. 둘째, 댓글에서 말한 BEP 라인이 2시간만큼 이동해야 한다는 표현은 정확히는 SMV 개선 전에는 하루 목표 물량을 채우기 위해 정규 8시간으로 부족해 잔업 2시간이 필요했지만 개선 후에는 잔업 없이 정규 8시간만으로도 같은 목표 물량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실무적으로 더 정확합니다. 이 경우 실제로 절감되는 것은 피스당 원가 25%가 아니라 잔업 2시간분의 할증임금 3단위 자체를 아예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효과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계산이 필요한 세 번째 관점입니다. 즉, SMV 개선의 원가 효과는 상황에 따라 같은 시간에 더 많이 만들어 단위 원가를 낮추는 효과와 같은 물량을 더 짧은 시간에 만들어 잔업 자체를 줄이는 효과로 나뉠 수 있고, 어느 쪽으로 활용할지는 오더 물량과 납기 상황에 따라 경영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5. 원가 관점 생산성 관리를 위한 체크리스트 8가지. 1. SMV 개선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목표를 물량 증가로 잡을지 잔업시간 축소로 잡을지 사전에 결정하고 관리 지표를 그에 맞춰 설정합니다. 2. 라인별 정규시간 인건비와 잔업시간 인건비를 분리해서 1단위로 기록합니다. 피스당 인건비를 SMV 개선 전후로 비교해 원가 개선율을 별도로 산출합니다. 4. 물량 기준 개선율과 원가 기준 개선율을 같은 보고서에 나란히 표기해 현장과 경영진이 서로 다른 숫자를 다른 질문의 답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5. 잔업 할증률이 국가, 바이어 계약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장별 실제 할증률을 정확히 반영해 계산합니다. 6. SMV 개선으로 목표 물량을 정규 시간 내에 채울 수 있게 되면 잔업 축소 여부를 라인별로 검토해 실제 절감액을 별도로 집계합니다. 7. CM 단가와 피스당 변동비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BEP 생산량을 재계산하고 SMV 개선 효과가 BEP 통과 이후 이익 구간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확인합니다. 8. 원가 기준 지표는 물량 기준 지표보다 변수가 많으므로 최소 분기 1에는 계산 기준 자체를 재점검합니다. 6. 핵심 Q&A 5가지. 첫 번째, 물량 기준 33%와 원가 기준 25%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 지표인가요? 용도가 다릅니다. 생산 현장에서 라인 캐파와 납기 대응력을 볼 때는 물량 기준 33%이 직관적입니다. 반면 원가 관리나 손익 보고를 할 때는 원가 기준 25%이 더 적합합니다. 두 지표를 하나로 통일하려 하지 말고 보고 목적에 맞게 변기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맞습니다. 두 번째, 할증률이 150%가 아니라 100%라면 25%라는 숫자도 달라지나요? 아닙니다. 3번 항목에서 확인했듯이 25%라는 비율은 총 인건비가 고정된 상태에서 물량이 33.3% 늘었다는 사실에서만 나옵니다. 할증률이 달라지면 440단이라는 절대 금액은 바뀌지만 물량이 33.3% 늘었을 때 단위당 원가가 25% 줄어든다는 비율 관계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세 번째, SMV 개선 후 잔업을 아예 없앤다면
원가는 얼마나 절감되나요? 이 경우는 4번에서 설명한 세 번째 관점입니다. 잔업 2시간을 없애면 1인당 3단위, 40명 기준 120단위가 그대로 지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때는 물량이 개선전 수준 2275피스에 머무르므로 물량 증가 효과와 잔업 절감 효과 중 하나만 선택하는 셈이 됩니다. 두 효과를 동시에 극대화할 수는 없고 오더 물량과 납기에 따라 배분을 결정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이런 원가 기준 계산을 현장 관리자가 매번 직접 해야 하나요? 매번 수작업으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인별 생산 실적과 인건비 데이터를 엑셀이나 라인 밸런스 관리 도구에 연결해 두면 SMV나 물량이 바뀔 때마다 피스당 원가가 자동으로 갱신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산 자동화보다 물량 기준과 원가 기준을 혼동하지 않고 각각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33%와 25%가 항상 이렇게 맞아떨어진다면 따로 보고할 필요가 있나요? 계산상으로는 하나에서 다른 하나를 바로 유도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두 지표가 서로 다른 용도로 쓰입니다. 물량 기준 33%는 오더 배정이나 납기 협상에서 쓰이고 원가 기준 25%는 재무부서나 경영진에게 이익 기여도를 설명할 때 쓰입니다. 그래서 따로 보고하되 이 둘이 같은 계산의 두 가지 표현이라는 점만 함께 밝혀주면 됩니다. 7. 결론 및 요약. 오늘 영상은 6번째 영상 댓글에서 시작된 질문 생산성 33%와 잔업수당을 반영한 25% 중 무엇이 맞는가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결론은 둘 다 맞다는 것입니다. 33%는 같은 시간에 얼마나 더 많이 만들 수 있는가를 보는 물량 기준 생산성이고 25%는 그 물량을 만드는 데 드는 인건비가 피스당 얼마나 줄었는가를 보는 원가 기준 생산성입니다. 총 인건비가 고정된 상태에서 물량이 33.3% 늘면 단위당 원가는 항상 25% 줄어드는 수학적 관계가 있을 뿐 잔업 할증률이 이 비율 자체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BEP 관점에서는 SMV 개선이 두 가지로 쓰일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더 만들어 단위 원가를 낮추는 방향 또는 같은 물량을 더 짧은 시간에 만들어 잔업 자체를 줄이는 방향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오더 물량과 납기 상황에 따른 경영 판단의 영역입니다. 생산성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어떤 기준으로 보는 생산성인가를 먼저 명확히 하는 것이 오해를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좋은 질문 주신 시청자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며 떠오르는 경험이나 주변 이야기가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중한 경험이 또 다른 분의 생산 관리에 깊은 지혜와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바랍니다. 소정 영상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영상 관련 자료가 필요하시면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